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염정 하이투자증권 차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두 분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의 시선이 머문 곳 어디일까요? 오늘 하락장 속의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섹터, 바로 엔터주입니다. 전망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슈가 끼어들면서 주가가 오락가락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뉴스 속의 SM이냐 아니면 함께 올라가는 JYP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좀 답을 찾아볼까요? 이 부분 염정 차장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인수전 끼기 전에 기존에도 워낙 또 K-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엔터주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이슈가 끼었습니다. SM 주가는 15만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BTS, 오일머니의 대결이 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SM 몸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몸값은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공개 매수가 15만 원 선을 또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고요. 어제 일단 갭상승으로 15만 원 근접해서 오늘 장 초반에 일단 15만 원 넘어섰는데 여기 하이브가 2차 공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지금 자금을 확보해뒀다라는 또 뉴스와 함께 썰과 함께 지금 18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중에 16만 원 갔네요. 네, 거의 16만 원을 거의 근접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두 기업 간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단은 SM 종목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잘 팔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의 이런 다른 자회사들의 종목들을 어떻게 또 흐름이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럼 이 엔터 섹터가 저는 지속적으로 산업 자체를 좋게 봤었는데 이렇게 과열 양상에 왔을 상태에서 지금도 그럼 괜찮은 수준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장님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뭘 고려해야 돼요? 지금 하이브가 18만 원에 정말 공개 매수를 할지도 모르고 카카오가 제안한 26일까지 공개 매수도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포인트를 보면서 가야 돼요? 일단은 뭐 기다려봐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SM 주주분들께서는 일단은 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에서 일단 공개 매수가가 15만 원 정해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지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SM 자회사, 뭐 DOU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공개 매수 이슈 이후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좀 싸졌다고 해서 들어갈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하이브 주주들이 더 고민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SM의 막대한 자금을 예상치 못하게 더 큰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 그러면은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싸움인지,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하이브 오늘 6%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카카오 역시도 SM의 인수에 대해서 카카오 엔터가 일단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런 방향은 맞는지에 대한 부분 고민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다소 보수적인 부분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DOU라든지 함께 올랐던 SM그룹주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 밀리고 있잖아요. 여기 기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약발이 닿고 있는 분위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뒤에 말씀해 주셨던 하이브, 카카오 이쪽도 이성웅 이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SM은 우리의 영역을 지금 넘어섰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 BTS 아미의 자금으로 거의 SM을 사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의 공개 매수 때문에 확실히 좀 불리해진 게 맞는 거죠. 6%나 빠지는데 이쪽으로 승자의 저주 속에, 그러니까 출혈 경쟁 속에 더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단기로는 인수에 대해서 레이징을 한다고 하면 하이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자, 좋지 않은데 중장기로는 긍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 이게 인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주가는 확정이 되고는 우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카카오가 산다고 해도요? 카카오가 산다고 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시가총액 3조 이상 구간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엔터주에 대한 밸류를 새롭게 그 기준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뭐 이익 기준으로 한 3천억대 중반의 체력이 되고 좀 다른 측면에서는 그 플랫폼 기반 여기에 더해져서 메타버스 이런 사업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이브도 카카오도 같은 네. 시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재료가 소멸되며 밀렸던 이 두 주가는 재평가의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럼 SM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재료였었잖아요. 네. 지금은 너무 많은 이슈들이 끼었지만 그럼 엔터주 본래의 가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가격까지는 지금 거의 다 도달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M 이슈가 이제 주총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일단락되면 네. SM 포함한 엔터주들도 다 같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SM의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이익에 대해서 엔터주가 받을 수 있는 시총의 상단이 우선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키를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적이 중심인데 아직 그 중국에 대한 부분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네. 이 부분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 정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뭐 SM 주가 빠진다고 해서 나머지 엔터주가 주가 변동성이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차라리 빠져있는 엔터주가 재평가돼서 올라오게 되는 위로 키를 맞추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의 다 같이 가지 않았어요? YG랑 JYP 말고 안 간 종목이 있어요? 뭐 큐브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더 작은 쪽으로는 네, 재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염 차장님,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랑 YG 엔터테인먼트는 SM이 급등하면서 따라가나 할 정도로 지금 너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때 주가 변동성이 주총 이후에 같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이 두 종목의 강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은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뭐 SM을 두고 진짜 두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엔터 산업에 대한 메리트를 욕심이 느끼고 있군. 있기. 있을 그렇죠. 법하다. 그만큼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릴 만큼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엔터 전반에 좀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사실 다소 좀 부담스러운 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SM이 이러한 이런 인수 경쟁이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15만 원대 가격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최근 뭐 근시일 내에 이 가격을 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예. 지금 조금은 좀 가열 국면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월 초 대비해서 약간 30% 30% 정도 상승했고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약간 30% 정도 네.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동반 상승에 대한 부분이 동반 상승하면서 가치가 좀 밸류를 다시 밸류 좀 상향으로. 받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 좀 판명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틈을 타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한 달간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네. 있습니다. 약간 30%대에서 40%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어떻게 보면 조용히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또 SM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가 또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싸 보이는 효과가 네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JYP 엔터 최근에 조금 엔터주 SM에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서 조용히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SM을 이제 증권가에서 좋게 봤던 이유 중 여전합니다. 기존의 아티스트들의 고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고 최근에 또 JYP 또 이따가 또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남겨둘 거고요. 네. 그리고 뭐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이제 SM의 인수권, 카카오의 인수권이 조금 틀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을 때, 하이브가 네. 공개 매수를 좀 선언했을 때 네.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아. 빠졌는데 빠졌다가 좀 다시 재차 빠졌네요. 반등했었던 부분은 그러면 카카오가 만약에 SM 인수 못할 경우에 중소형사를 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큐브엔터 그중에서 중소형단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흐름이라든지 실적 면에서 모멘텀 좋은 종목이 큐브엔터거든요. 네. 큐브엔터는 여자아이들이 뭐 회사를 거의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 중국 멤버가 중국 수요에 맞춰서 앞으로 그런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큐브엔터가 밀렸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지금 자리가 나쁜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터주 전반에 걸린
걸쳐서 전략을 볼 때는 일단 인수전도 고려해야 되고 여기서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덜 반영된 쪽으로는 기회가 있다라고도 인지가 되거든요. 탑픽은 어떻게 고를까요? 탑픽은 제가 아까 남겨놨던 힌트 주셨죠? 네. JYP. 네, 말씀을 드릴까요? 네,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볼게요. 신고가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접근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만 엔터 쪽에서 보시는데 지금의 어떤 이런 과열 양상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가 좋아서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JYP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JYP 뭐 작년에도 최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말씀은 제가 특별히 안 드려도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JYP가 또 최근에 잘했던 부분은요. 앞서 뭐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지분율 높아졌다 이 부분 다 설명드렸고 네. JYP는 직접 직접 투자를 조금 좀 사실은 좀 주저하고 간접 투자 쪽으로 지금까지 좀 방향을 틀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디어유에 대한 지분 투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SM과 지분 투자를 통해서 JYP 아티스트들을 SM 쪽 디어유에 입점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간접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이 디어유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디어유의 지분 가치가 어제 기준으로 한 1,900억 원 정도. 한마디로 지금 JYP는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러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간접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효과를 좀 봤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JYP가 지금 들어가서 앉아있을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트레이딩은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SM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JYP가 다시 또 그 가장 또 좋은 위치에 선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탑픽입니다. 디어유에 대한 지분 가치를 좀 재평가하는 모습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외국인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 10까지도 보더라고요. 10만 원. 지금 여력을 9만 원까지 보신 거죠? 네, 저 지금 일단은 뭐 9만 원은 지금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은 9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손절가입니다. 네. 만약에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같이 밀린다라고 하면 빠른 손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짧게 보시면서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손절 라인 7만 3천 원을 반드시 좀 체크해 가시면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의 영역, 트레이딩 관점에서 탑픽 JYP 엔터테인먼트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장 대체로 하락했죠. 그 안에서 또 초반부터 살짝 시장 대비 좋았던 쪽 로봇이죠. 정부 육성 지원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요. 대기업도 열심히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정하신 배경은 LG 이야기도 뜨거웠었고요. 네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셨어요? LG 부분에 가장 주목되셨나요? 네, 더해져서 이제 삼성그룹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한 것처럼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충분히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로봇 업종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시세에 대해 궁금한 게 되게 네. 많았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하셨지만 삼성발 이슈로 1월에, 2월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였던 종목인데 네. 오늘 LG전자 쪽에서 이 튀김 로봇 네. 관련된 특허 출원 이야기가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네. LG전자는 글쎄요 증권사의 이 리포트발 효과인가 혼자 가고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이쪽으로는 음봉 달리면서 신고가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왜 이럴까요?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LG그룹 같은 경우가 실제 로봇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계열사 쪽에 크게 내려주기보다는 자체 사업을 할 만한 그런 기술력이 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 핵심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하고 뭐 조립이라든지 그런 정도까지 좀 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뭐 LG전자는 조금 다른 측면 로봇과 더해져서 전장의 사업 매출의 증대 예, 그렇다 보니까 LG전자는 강세, 나머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염정 차장님 의견도 궁금한데 그 LG는 개별적으로 지금 실적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12만 원을 갔는데 여기에 좀 계열사로 부각된 로보스타, 로보티즈 지분 갖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강세를 봤을 때 LG발 호재 오늘 받은 것 맞나요?
일단은 LG전자와 지금 로봇주랑은 오늘 연관시키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다르게 보고요. 보세요? 예, 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적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전장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 사업보다 지금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LG전자의 뭐 튀김 로봇에 대한 뭐 특허 출연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로봇주가 오른다라는 그 이유 하나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늘부터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로봇 관련된 이제 전시회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전시인데요.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들이 좀 뉴스화 된다고 하면 로봇주가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 이제 시간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 특히나 로봇스타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묻어났고 오늘 장 초반에 sek터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네.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움직임이 가장 좋았었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음봉 전환을 하면서 흐름은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흐름이기는 한데 기회가 있다고 보셨거든요. 그럼 염 차장님 조금 아쉽게도 음봉으로 좀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장 영향도 무시 못할 거잖아요. 파월 의장의 생각보다 또 빅스텝 가능성이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3월 이후에나 그럼 성장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주에 고용 봐야 되죠. 다음 주 물가지표 있죠. 그다음 주에 FOMC도 있는데 결국 그 후에나 성장주가 안정적으로 올라가진 않을까요? 지금 뭐 성장주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로 있을 때 이제 성장주가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뭐 네이버 카카오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로봇 쪽은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기존 성장주랑은 좀 다른 궤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강하다고 보세요? 로봇이 그만큼 변동성은 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장성, 특히나 시장을 충분히 시장 수익률, 시장의 성장성을 앞으로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만큼 좀 리스크하고 좀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폭이라든지 일일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한 1, 2년 전에 로봇 섹터를 대할 때랑 지금은 완전 시장에서 좀 다른 조금은 대우를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주는 어떤 기존의 뭐 성장주들이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좀 타격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양은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큰 흐름에서도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력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두산 쪽에서도 로보틱스 상장시킨다고 하고 네. 현대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거론이 됩니다. 네. 정부 정책 그리고 이런 상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대기업의 이야기들 나오게 네. 되면 네. 로봇주에 대한 완전히 레벨업이 재평가되는 시기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지금 각자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핵심 포인트를 기대해야 될까요? 우선 정책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긍정이고요. 대기업에 대한 투자 단행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지금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어요. 원래 스마트 팩토리는 1차원적인 공장 자동화 부분이었는데 네. 왜 이거를 인력을 대체할 수 없었냐고 하면 이 다관절 로봇의 상용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이 이제는 협동 로봇이란 명칭으로 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력 대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는 거고 예. 자, 우리가 연간 성장이 상용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는 120조, 130조 이런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1% 가지고 오는 기업은 1조 원의 매출이 그러네요. 달리게 되는 계산이 거거든요. 되네요. 그렇다 보니 숫자로도 충분한 거죠. 예. 상장 쪽은 어떻게 보세요? 상장 쪽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두산이 이전에 1조 상장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가볍게 가능합니다. 네, 가볍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딱 협동 로봇 구조에서 다른 측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 여기에 더해져서 연간의 올해 기준 매출은 한 350억, 조금은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한 2년 뒤는 충분히 1,000억 정도의 체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조를 못 받는다는 건 시장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언제든 재평가까지 가능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정부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말씀하신 상장까지 이런 일정들이 올해 계속해서 확인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귀결시키면 될까요? 네. 토픽이 누굴까요? 탑픽은 저는 두산입니다. 두산이요? 네. 오,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그 상장 포인트로 보시는 건가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상장 추진을 하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나오는 매출 대비해서 시총이 이 산업은 어느 정도 받아질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두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그런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지분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실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상장 추진을 하고 그 주관사가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티저가 도는 단계에서는 두산에 대해 시세가 날 수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로봇주가 꽤 강했지만 혼자 좀 약해요. 네. 지금 자리 그럼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대 가능한가요? 네, 매수가는 한 10만 3,600원, 현재가랑 비슷한데 이평 예. 붙은 가격 정도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9만 원인데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LG화학 주가는 약했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거를 지분 가치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 네, 그 정도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고 실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면 그쪽 플레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네. 직접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로 가게 되겠지만 그 전에 티저레터라든지 IPO와 관련된 과정이 조금씩 봄바람이 불 때 이때는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13만 원까지 보자라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로봇주의 탑픽으로 두산의 움직임 그리고 협동로봇의 움직임까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염정차장 그리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